네, 보신 대로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이 올해 얼마나 진화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AI 챗봇, 챗 GPT 열풍이 뜨겁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에 이어서 인공지능의 제2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챗 GPT라는 게 대화형 AI죠. 네, 지난 그렇죠. 연말쯤 공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IT 업계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지난달 이번 달 보니까 학계에서도 연구 논문이 상당히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공지능이고 기존의 이 챗봇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큼 인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회원수겠죠. 예. 회원수를 보면 실제로 이번에 1,000만 명을 넘겼거든요. 근데 1,000만 명을 넘기는데 시간이 별로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의 회원수 1,000만 명 넘기는데 355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엄청 빠른 거죠. 또 100만 명 넘기는데 이게 5일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가 처음에 회원수 100만 명 만들 때까지 3.5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뜨거운 인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라고 할 때 일단 이 챗 GPT는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을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기존의 인공지능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한국이 무슨 의미고 수도가 무슨 의미고 그다음에 어디인가요라는 걸 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갖고 정답을 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속도도 오래 걸리고 많은 걸 뱉어낼 수가 없겠죠. 근데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를 모릅니다.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있는 글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글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수도는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한 서울이다가 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대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분야의 질문을 던지면은 네. 그 분야의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긁어와서 그렇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또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실제 단어 하나하나 공부할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보통 이제 외국을 가게 되면 그냥 내가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하는 영어를 대충 들으면서 내가 그 다음에 R을 쓸까 is를 쓸까 하다가 is를 썼을 때 네. 사람들이 오 이러면 내가 맞았나 보다 하면서 학습이 되잖아요. 예. 그 똑같은 어떤 구성이 이 챗GPT의 학습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뭐 강화학습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수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강화학습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네. 사실은 그 인간을 이긴 알파고 네. 인공지능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화를 한 것이고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널려 있는 모든 지식을 네. 다 흡수하고 소화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게 진화한 AI인지 아니면 그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네. 하나하나 학습을 시키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똑똑해지는 과정인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화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 혹은 이게 어떤 구분이 된다는 건 사람이 체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영어를 공부할 때도 내가 빈칸 채우기에서 안가 이즈인가 영어도 모르고 넣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너 맞았어 라고 하면 내가 맞았구나 틀렸어 하면 틀렸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 맞았다 틀렸다를 우리처럼 까먹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니까 예. 조금씩 튜닝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조금씩 똑똑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쓸수록 얘가 조금씩 똑똑해지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똑똑해지는 어떤 인공지능들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챗GPT는 한 2021년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썼을 때 어떤 기간에서 조금씩 똑똑해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뭘 할 수 있어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 챗GPT한테 너는 뭘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기 나오는 대답이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이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연어 2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뭐 사람들에게 답변하거나 정보를 하거나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변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새 인사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연애 상담을
네, 뭐 연애 상담도 할 수도 구하든지 있고요. 조언을 좀 구하든지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그 예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제가 또 YTN에 나왔으니까 예. YTN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전할 새해 인사말. 그러니까 저게 원래 방식으로 치면은 그 인공지능이 YTN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시청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새해 인사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단어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블로그 글이나 많은 글에서 저런 정도의 단어가 나오면 대충 답변을 저런 방식으로 써주는구나라는 걸 갖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매끄럽죠. 마치 저게 사람이 쓴 것처럼 저렇게 뭔가 누군가가 쓴 것처럼 매끄럽게 되는데 한국어도 저 정도인데 영어는 조금 더 부드럽게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분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를테면 뭐 IT 분야에서 특정 어떤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네. 쭉 코딩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규칙에 의거한 어떠한 내용을 써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수많은 코딩의 데이터를 얘가 쭉 보고 내가 A 다음에는 B를 보통 쓰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그 이 챗GPT가 그 수많은 코딩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코딩한 그 코딩 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특정 걸 써줘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을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야라는 걸 옆에 주석으로 써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인 거는 뭔가 뭐 홈페이지에 노란색을 개발할 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가 노란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써줘라고 하면 이걸 반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의 예를 들면 논문이 될 수 있겠죠. 네. 논문이라는 것도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특정 규칙에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논문 데이터를 보면 얘가 이 논문이 이런 패턴이니까 다음 단어는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논문 작성도 도와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논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구 동향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이제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 이렇게 잘 학습된 친구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학습 논문을 보고 읽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언어 번역도 하고 예. 또 최근에 좀 재미있는 거는 콘텐츠 제작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내가 어떤 영상을 주제를 뭘로 할지 하면 보통 작가님들이 글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쓴 글 혹은 수많은 블로그 글을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실제 스토리처럼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써낸 걸로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든지 혹은 또 유명인들의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언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갖고 특정인의 말투를 흉내낸 대화를 만든다거나 그렇게까지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배우 출신이자 또 사업가인 라이언 레이놀스라고 있는데 네. 이분께서 챗GPT한테 본인의 말투로 농담을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약간 욕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실제 예. 그 사람이 쓰는 말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실제 뭐 유튜브에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좀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또 영상도 최근에는 제가 자막을 넣으면 자동으로 어떤 영상을 이제 찾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저는 주제 하나만 넣으면 이제 문장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영상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소논문도 써주고 에세이도 써주고 그렇죠. 시를 써달라 그러면 또 시를 써주고 이게 거의 뭐 인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네. 그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고 하죠. 네. 학생들이 이 과제물을 낼 때 챗 GPT를 이용해서 내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한국어로도 최소 중학생 이상의 글은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 선생님이 어떤 주제에서 글 써와라고 하면은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똑같이 네. 뭐 예를 들면은 뉴스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쓰니까 네. 이게 실제로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뉴욕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이거 접속 자체를 차단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험을 볼 때 몇몇 학교에서는 이거 종이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쓰면 좋을 수 있는데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할 때의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어떤 권한들 이런 걸 좀 뺏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또 시험을 그러니까 이런 페이퍼를 쓰지 못하게 뭐 구술 시험으로 바꾼다거나 네.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숙제를 좀 던져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확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럼 답변을 내놓는지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 좀 보겠습니다. 엊그제 이 미국의 이제 미네소타 로스쿨 교수들이 낸 그 논문이라고 하더군요. 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내는 그 시험지를 이 챗 GPT에게 풀게 했더니 법률 분야의 이제 문제겠죠. 네. 대체로 한 C+ 정도의 학점을 줄 만한 이 답변서를 내더라.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학점을 쭉 받으면 그럭저럭 졸업을 할 정도는 되더라. 아주 뛰어난 네.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그 전문 분야의 학생이나 아니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 인공지능이 해당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그 페이퍼를 써낸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게 글을 잘 써내니까 아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럴듯하게 잘 써요. 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법률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판사님들이 어떠한 그 법률을 판단할 때도 기존의 어떤 법률에 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례나 판례를 참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야말로 딱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죠. 근데 과거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학습해서 결과를 똑같이 냈다고 하면 얘는 그거를 기반으로 사람이 글쓰듯이 쓰게 되니까 결국에는 재판문을 쓴다거나 이런 데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범용적이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 이 챗GPT가 이제 API, 그러니까는 뭔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범용적인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률적인 걸 조금 더 공부를 시킨다거나 의료에 대한 걸 조금 더 공부를 시키는 특화된 것들이 나오게 되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예. 지금보다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그거는 뭐 빗불 맞을 수 있는 이런 뭐 챗GPT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럴듯하게 답변을 낸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쉬운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잘못된 그 답변을 마치 이 정확한 답변인 것처럼 이제 내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신사임당에 대한 거 질문을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사임당이 누구야?라고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여왕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던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여왕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야, 신사임당이 여왕은 아니야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은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번에는 신사임당이 조선시대의 국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가 확률상으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 답변이 꼬일 수도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확률상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지금 대부분이 영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는 조금 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영어보다도 조금 더 지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문맥을 보시면 문맥 자체는 아주 매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내용을 그냥 자기가 검색하듯이 검색해서 봤다라고 하면 저거 맞는 거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착각을 하거나 소위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수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이 챗GPT가 갖는 어떤 부정적인 면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그 답을 모를 경우에는 네. 모르면 모른다고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AI 자체는 네. 그렇게 답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맞는 답을 해도 본인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가치 판단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얘기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맞았어라고 강화학습을 시켜주는 것뿐이지 네. 기본적으로 확률상 뽑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라기보다는요 약간 의견에 가깝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존의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된 거를 클릭한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계속 보진 않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검색 엔진은 뭔가를 검색했을 때 위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인공지능이 확률상으로 내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네. 결국에는 보는 사람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이 대화형 AI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음.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결함도 있긴 있는데요. 네. 답변 내용 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게 인간처럼 그 대화를 하니까 음. 어떤 도덕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AI는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은 잘못된 그 정보를 주면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모르고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논문도 있더군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거기서 말하는 데이터 역시도 네. 예를 들면 데이트와 관련된 팁을 줘라고 하면 수많은 블로그 글에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보고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떤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데이터를 정제화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우리가 정답을 내는 똑똑한 녀석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턴 사원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얘가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지만 계속 좋은 제안을 주거나 아이디어는 잘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얘가 말을 아주 잘하지만 말을 잘하는 약간 사기꾼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예. 미디어에 대한 교육처럼 인공지능 역시도 뭐 AI 리터러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것들의 한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익히신다면 충분히 좋은 툴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네. 예.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군요. 앞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